안녕하세요. 에듀네 수학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명 깊게 읽은 책들 중에 메시지 투 영피플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시간과 돈의 사용에 있어서 절약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다.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절약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돈을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합리적인 소비라고 하는데요. 합리적인 소비란 주어진 소득 범위 내에서 여러 물건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생활의 만족을 최대로 만드는 소비 활동을 바로 합리적인 소비라고 합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선생님이 다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주어진 소득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용돈이라든지 이런 재산의 범위 내에서 여러 물건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어떤 물건을 살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은지 잘 알고, 그리고 생활의 만족을 최대로 만드는 것. 이 물건을 샀을 때 정말 어떻게 물건을 사면 더 잘 쓸 수 있고 어떤 물건을 사면 우리에게 더 만족을 줄 수 있는지를 잘 선택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 소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절약할 뿐만 아니라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도 물론 같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서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예시를 생각해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주 실용적이고 또 여러분이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예시들을 통해서 수학을 배울 것입니다. 자, 합리적인 소비. 여러분, 이 이미지들을 보면 많이 본 내용들인데요. 어디서 사은권도 있고 할인 쿠폰도 많고 할인 매장도 있고 또 슈퍼마켓도 있고 또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도 보이고요. 또 빵집에 가면 어떻게 하면 또 반값 세일해서 빵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보이네요. 요즘은 어떤 물건을 원가에 사는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몇 퍼센트 이렇게 할인을 받거나 아니면 그 물건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1+1이라든지 해서 덤으로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물건을 이곳저곳에서 가격을 비교해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할인해주는 물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알뜰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선생님과 세 가지 경우를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여러분이 사는 곳과 또 어떤 형편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공부할 거예요. 자, 실제 상황에서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배울 내용이 있어요. 자, 바로 백분율에 관한 것이에요. 보통 몇 퍼센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율에서 기준량을 100으로 보았을 때 비율을 백분율 또는 퍼센트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지요. 자, 보통 마트에 가면 몇 퍼센트 할인, 몇 퍼센트 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거기에서 퍼센트가 바로 이 백분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또 몇 가지 문제를 잠깐 살펴볼게요. 세모의 100%는 세모 곱하기 1을 이야기해요. 또 세모의 50%는 세모 곱하기 2분의 1을 얘기해요. 그래서 세모의 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백분율은 분모를 100으로 했을 때 분자가 얼마인지를 쓴 것이 바로 백분율 퍼센트예요. 백분율은 분수를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면 100%는 100분의 100, 그래서 1이고 100%라는 것은 그대로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50%라고 하면 자, 100분의 50, 그래서 0.5가 되고 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슈퍼마켓에 가면 50% 세일하고 또 옷가게에 가도 50% 세일 이런 말들을 많이 보았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50% 세일이라고 하면 반값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계산을 거쳐서 나온 이 반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30%는 얼마일까? 100분의 30이 되겠죠. 100분율이란 것은 분모가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
분자가 얼마인 것을 썼으니까 그냥 분모는 100으로 써주고 그 위에 퍼센트라고 써 있는 이 숫자를 분자에 옮겨주면 바로 쉽게 구할 수 있죠. 100분의 30이니까 바로 0.3을 이야기합니다. 자, 15%는 또 쉽게 생각해 볼게요. 100이라는 분모 위에 15%니까 15라는 숫자를 그대로 분자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0.1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퍼센트가 어떤 것인지 잠깐 선생님이 설명해 줬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잘 이해가 되었는지 우리 함께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제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여기 4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문제를 풀 시간을 선생님이 2분 정도 이제 시간을 주면 될 것 같네요. 자, 2분 동안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볼게요. 자,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네, 모두 풀어보았나요? 자, 같이 답을 구해볼게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00의 100%가 얼마일까? 자, 200의 100%. 100%라는 것은 100분의 100이니까 그대로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200은 그대로 200으로 써줄 수 있고요. 그럼 이번엔 두 번째, 180의 50%는 무엇일까? 자, 50%라는 것은 아까 선생님과 잠깐 봤었는데요. 자, 50%가 얼마를 이야기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0분율이란 것은 분모가 100이고 그 위에 퍼센트가 붙어 있는 숫자를 그대로 옮겨주는 것이었죠. 그러면 100분의 50은 2분의 1이고요. 2분의 1은 반을 이야기하니까 180의 50%는 180의 반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네, 180의 반은 정답은 90입니다. 네, 그리고 3번 이제 100의 25%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25%란 것은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쉽죠. 100분율이니까 100이라는 분모 위에 25%니까 25라는 숫자를 분자로 옮겨주면 100분의 25라는 숫자가 나오죠. 자, 100의 100분의 25가 얼마일까? 다시 얘기하면 100의 4분의 1은 얼마일까요? 물어보는 거네요. 그러면 정답 3번은 100의 4분의 1이니까 25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500의 10%는 얼마일까? 자, 10%는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100분율의 100이 이제 분모니까 분모는 100으로 두고 그 위에 분자로 또 옮겨줍니다. 자, 100분의 10은 10분의 1이 되겠죠. 자, 500의 10분의 1은 얼마일까요? 네, 0을 하나 빼주면 되겠죠. 100분의 10
10이니까 10분의 1이 되었고 500의 10분의 1은 50이 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서 아빠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경우, 또 엄마가 필요한 경우에 이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어떤 물건들을 살지 보고 또 어떻게 물건을 사야지 더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 있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나에게 맞는 펜을 사야 합니다. 어디에 가면 볼펜을 가장 싸게 살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볼펜을 사야 하는 상황인데 볼펜도 보면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볼펜은 하나에 몇만 원씩 하기도 하고 어떤 볼펜은 100원 조금 넘기도 해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떤 볼펜을 찾아볼까요? 지금 선생님의 책상에 꽂혀 있던 이제 볼펜 하나를 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사의 볼펜이에요. 자, 한 상자에 12개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한동안 사용하려면 이 볼펜을 한 상자 정도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볼펜을 어디서 사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자, 세 군데를 알아봤는데요. 근처 문구점에서는 한 개에 300원이고 총 구매 가격에서 10%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형마트인데요. 대형마트는 3개의 세트에 1,300원이고요. 1+1 행사를 해서 3개를 사면 3개를 또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인터넷 쇼핑몰인데요. 자, 한다스 한 상자 12개에 2,23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송비가 2,500원이 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까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문구점에서 사게 되면 하나에 얼마에 사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문구점에서는 볼펜을 하나에 300원에 팔고 있는데 총 구매 가격에서 10%를 할인해 준다고 하네요. 자, 같이 계산해 볼까요? 볼펜은 300원 곱하기 12는 3,600원. 여기에서 10%를 할인해 준다면 3,600원 빼기 3,600원의 10%는 360원이니까 3,600 빼기 360은 3,240원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형마트를 한번 알아볼게요. 3개 세트에 1,300원이고 1+1 행사를 한다. 그러면 3개 더하기 3개는 1,300원이니까 6개가 1,300원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1+1 행사를 하는 것을 2개씩 산다면 그러면 12개에 2,600원에 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인터넷 쇼핑몰. 볼펜 값은 가장 싼 것 같지만 문제는 배송비죠. 배송비가 있기 때문에 한 상자에 4,730원이고요. 그리고 혹시 5상자 이상을 산다면 한 상자당 2,230원에 해줄 수 있다고 하네요. 5상자 이상을 사면 배송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에 적혀 있다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상자 이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한 상자만 사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곳은 한 상자의 문구점은 3,240원이고 대형마트는 2,600원이고 인터넷 쇼핑몰은 4,730원이기 때문에 가장 싼 곳은 바로 대형마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의 경우를 한번 알아봤고요. 우리가 어떤 볼펜을 살 때의 경우를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아빠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아버지께서 목장갑을 사셔야 한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반 코팅되어 있는 이 빨간색 목장갑을 사셔야 한대요. 아마 시골에 있는 친구들은 이 장갑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이 장갑이 얼마나 하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근처 철물점에 가보니까 5켤레에 2,000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10켤레에 1,700원, 또 이번에도 배송비가 2,500원이 붙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과 또 철물점에서 알아본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구매일까? 이번에는 크게 비교해 볼 것 없이 철물점에서 목장갑을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겠네요. 왜냐하면 배송비가 붙기 때문에 인터넷이 싸긴 하지만 배송비를 생각하면 철물점에서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합리적인 소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장을 보러 가야 하는 어머니의 경우를 생각해 봤어요. 자, 이번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고 항상 열려있는 상설 재래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하우스 감자, 핵감자 중량은 20kg 정도 되는, 크기는 중 정도 되는 우리나라에서 캔 감자를 사려고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한번 적어봤어요. 자, 한 상자에 20kg이고요. 자, 대형마트를 한번 가봤습니다. 한 상자에 49,900원이고 오늘만 단 하루만 30%를 할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설 재래시장에 가봤더니 1kg에 2,000원씩 팔고 한 상자를 팔지는 않는다고 하셔요. 자, 그러면 어떤 곳에서 사는 게 더 싸고 더 이제 합리적이게 살 수 있는 것일까? 자, 이 두 장소 중에서 어떤 곳에 감자를 사는 것이 좋을까요? 자, 먼저 일단은 이 감자의 상태가 시장이나 대형마트나 똑같은 상태이고 어디서 사든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가격만 생각하고서 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네. 먼저 오늘 20kg어치의 감자를 사간다면 마트에서는 44,930원에 살 수 있습니다. 49,900원 빼기 49,900원에 30%를 한다면 자, 49,900원 빼기 14,970원을 해서 자, 미리 선생님이 다 계산을 해놓았어요. 34,930원에 살 수 있고요. 그리고 근데 오늘이 지나면 30% 세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원가인 49,900원에 사야 합니다. 상설 재래시장에서는 항상 1kg에 2,000원에 팔기 때문에 언제 가서 사든지 2,000원 곱하기 20은 4만원. 그래서 20kg에 4만원에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만약 오늘 감자를 사야 한다면 마트에서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구매일 것이고요. 혹시 오늘 사지 못하고 내일 사야 한다면 시장에서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인 구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싸게 물건을 살 수 있고 더 절약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배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작은 절약은 하나님께 드릴 때 아주 큰 헌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내시는 동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던 그 이야기 말입니다. 물가에 남자 어른만 5,000명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집에 갈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모두가 정말 배고파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5,000명에게 나누어 주셨더니 떡과 물고기가 모두 먹을 만큼 많아져서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떡과 물고기가 어디서 나왔냐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맡겨졌을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남아서 돌아가는 길에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이 바로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로 이루어진 기적이었습니다. 저희 생애빛에서 출판한 의라는 책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대의 달란트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쓰일 곳을 가지고 계신다.
그 한 달란트가 지혜롭게 사용된다면 그 달란트에 부과된 사업이 성취될 것이다. 우리가 더하기 법에 따라 작은 일에 충실하게 행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곱하기 법에 따라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이다. 이 작은 것들이 주의 사업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은 우리의 달란트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돈,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능력들, 많은 것들이 우리가 가진 달란트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달란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달란트, 곧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더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곱하기로 역사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도 참 생각해 볼 만한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2달란트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2달란트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달란트가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2 곱하기 0이 되어서 아예 없어질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의 의를 믿고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달란트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전에 죄악의 상태로 돌아간 대로 우리를 그대로 인정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곱하기 법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란트를 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달란트도 역사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달란트를 통해서도 아무런 일을 행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2번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2달란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곱하기 법에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2 곱하기 1은 2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긴 했는데 마음에 무언가 조금 남겨두고 조금만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두게만 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자,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마음속에 남겨둔 것 없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그러면 우리의 온 마음을 바쳐서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 2달란트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 2달란트를 드려봅시다. 하나님께 2달란트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곱하기 법으로 역사를 하셔서 우리의 달란트의 2배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2 곱하기 2는 4입니다. 처음에는 미미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2 더하기 2도 4달란트니까요. 더하기나 곱하기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4에서 2를 또 곱하면 8달란트, 또 8에서 2를 곱하면 16달란트, 이렇게 10번만 우리가 마음을 들여도 1024달란트라는 아주 큰 역사를 가져오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던지 적던지 간에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을 드린 그 2렙돈을 드린 과부를 하나님께 가장 큰 돈을 드린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까 의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그대의 달란트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쓰일 곳을 가지고 계시다. 그 한 달란트가 지혜롭게 사용된다면 그 달란트에 부과된 사업이 성취될 것이다. 우리가 더하기 법에 따라 작은 일에 충실하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곱하기 법에 따라 우리를 위해 역사하실 것이다. 이 작은 것들이 주의 사업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가진 것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한 가지 노래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작은 도시락이 있었네. 물고기도 한 마리 떡 5개. 예수님의 손에 모두 들인 후에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다네. 나에게는 작은 도시락이 있었네. 물고기 2마리 떡 5개. 예수님의 손에 모두 들인 후에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다네. 보잘것없는 나의 도시락이 예수님 축복으로 인해 엄청난 주의 도구 되었다네. 또다시 드릴 것 없는지 살펴보아 모두 다 드릴. 우리 모두에게 드릴 것이 있네.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님의 손에 즐겨드린다면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되네. 나 무엇 드려야 주님 기뻐하실까? 나 무슨 일해야 주님 기뻐하실까? 이 땅에 무엇도 기쁨 될 수 없지요. 참 사랑하는 마음 주님 기뻐하셔요. 내 작은 마음을 모두 주께 바치니 주 기뻐하시는 좋은 예물이지요. 나에게는 작은 도시락이 있었네. 물고기 2마리 떡 5개. 예수님의 손에 모두 들인 후에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다네. 보잘것없는 나의 도시락이 예수님 축복으로 인해 엄청난 주의 도구